장례식장의 형광등 빛이 싸늘하게 나영의 얼굴을 비췄다.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을 겨우 견디며 나영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는다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멀쩡했죠.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김나영 씨, 접수 완료됐습니다. 상주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검은 정장을 입은 장례식장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나영은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붙은 조문 안내문에는 김진우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영은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과 조용한 울음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영정 사진 앞에 놓인 향을 피우고 마주 앉은 나영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이 나영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녀 역시 상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는 누구지? 친척? 하지만 상주복을? 실례지만 누구시죠?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나영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영 씨군요. 저는 최연경이에요. 진우 씨의 아내입니다. 나영의 귀에 윙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지만 나영의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가. 나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2명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20살이 넘어 보였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상주석으로 걸어와 최연경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빈소 준비는 다 됐나요? 그 젊은 남자가 최연경에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나영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나영 씨, 유산 집행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상주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대요. 상주들, 복수형. 나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기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초기 검토를 위해 왔습니다. 모든 상주가 모이면 시작하겠습니다. 곧이어 최연경과 그 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나영을 마치 침입자처럼 쳐다봤어요. 한기석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김진우님의 유산 집행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김진우님의 재산 대부분이.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지만 다음 말에 나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최연경 씨의 자녀인 김도윤, 김다인 씨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숨긴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영의 어머니는? 잠시만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건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연경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김 변호사님 계속해 주세요. 최연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고인의 부동산 자산 중 강남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 그리고 회사 지분의 60%가 최연경 씨의 자녀 앞으로 상속될 예정입니다. 나영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출근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 찾아뵙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던 거죠? 어릴 적부터 자신과 엄마는 이혼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김나영입니다. 김진우의 딸이고요. 나영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인 건 맞죠? 김도윤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첫째 딸이긴 하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아버지와 20년 전에 이혼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법적 배우자야.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김다인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널 배려해서 말씀 안 하신 거겠지.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살았어. 너는 가끔 만나는 딸일 뿐이야.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변호사님,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나요? 한기석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오미정 씨와 김진우 님이 20년 전 협의 이혼을 하셨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영은 멍해졌어요. 어머니와는 10살 때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국으로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럼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가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강남 소형 오피스텔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나영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은 아니고 유언장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최연경이 자신감 있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진우 씨와 가족으로 살았어요. 법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친자 확인도 가능하고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나영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가족들과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장례를 잘 치르고 모든 법적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은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중 생활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새도록 나영은 빈소에 앉아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날, 아버지의 표정, 주말에만 만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영은 피곤한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2명의 상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한 중년 남성이 나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답하기도 전에 김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고인의 가족입니다. 나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그녀는 소외되고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정장을 입은 여인이 장례식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검은색 상주복이 아닌 하얀 정장을 입고 있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나영은 그 여인을 바라보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살 이후로 만난 적 없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엄마. 나영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미정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빈소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불안함이나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죠.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마침내 실현된 사람처럼. 오랜만이구나, 나영아. 오미정이 나영 앞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살 때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혼란스러움, 그리움, 분노, 궁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최연경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오미정은 천천히 최연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오미정입니다. 고인의 법적 배우자죠.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연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인은 저와 사실혼 관계셨죠? 오미정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0년간 진우 씨와 함께 사셨다는 것도요. 한기석 변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미정은 우아한 동작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제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진우 씨와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이혼한 적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장이혼이었단 말씀이신가요? 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겉으로만 이혼한 것처럼 꾸민 거였죠. 법적으로는 우리의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지난 20년은 무엇이었지? 거짓말이에요. 최연경이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는 저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었고 이 아이들은 진우 씨의 자녀들이에요. 오미정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이고 나영이 유일한 적법한 자녀이죠. 김도윤이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죠? 조용히 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미정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며 장례식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느껴졌어요. 조문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나영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 변호사님, 오미정이 한기석에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유언 검증 과정에 필요할 것 같네요. 오미정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1년 전 진우 씨가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게 이전한 증빙 서류들입니다. 부동산, 예금, 회사 지분 모두요.
최연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진우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이죠. 오미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 서류들이 맞다면 고인의 재산 대부분은 이미 오미정 씨 명의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최연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진우 씨가 속은 거라고요. 오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우 씨는 모든 상황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도 있어요. 나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10살 때 기억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오미정은 나영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지. 그 순간 나영은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의 계획이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한 듯 했어요. 나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혼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례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명의 부인과 3명의 자녀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나영은 오미정 옆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의아한 시선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죠. 진우 씨의 형제분들은 오시나요? 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제는 없었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진우가 더 가족을 갈망했던 것 같아. 그래서 2개의 가정을 만든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람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발인 전날 밤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최연경과 그녀의 자녀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했죠. 나영은 어머니와 함께 빈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미정의 눈에 희미한 슬픔이 스쳤어요. 나영아,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사실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나영은 충격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년 전부터 최연경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내가 진짜 이혼했다면 너는 아마 최연경의 집에서 자라야 했을 거야. 아버지는 사업이 막 성공하기 시작했고 새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 하지만 난 널 빼앗기기 싫었어.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 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이혼한 척하고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했어. 너를 아버지에게 맡긴 건 너무 아팠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내가 자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지키기로 했지.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셨다고요? 10년 넘게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회계사였어.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지. 이혼 후에도 그의 재정을 계속 관리했어. 물론 그는 몰랐지만 나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요? 진우의 회사 초기 멤버였던 한 친구를 통해서야.
그 친구는 내가 진우의 모든 자산과 회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줬어. 그리고 오미정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난 진우의 건강 상태도 알고 있었어. 그가 심장 질환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나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부터야.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준비를 시작했던 거야. 그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녀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오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우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 위험한 수술이었지. 그때 그를 찾아갔어. 20년 만에. 나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는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오미정이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의 이중 생활, 숨겨진 가족, 그리고 내가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아내라는 사실도. 그리고 아버지는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냈지. 하지만 진우는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원한다면 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게다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아마 죄책감도 있었을 거야. 오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거래를 했어. 그가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나는 최연경과 그 아이들에게 작은 몫을 남겨주기로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추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였어. 나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상보다 빨랐어. 오미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지. 그가 마지막으로 해준 일이었어. 나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20년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나영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모두 저를 위한 거였어요? 오미정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널 지키고 싶었어.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이 내 것을 빼앗는 걸 지켜볼 수 없었거든. 진우는 널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어. 난 그저 공평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나영은 오미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미팅이 잡혀 있었죠. 차 안에서 나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최근 며칠간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영화처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긴장하지 마. 오미정이 나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이중 생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계획된 복수.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연경과 그녀의 자녀들이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도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 김진우님의 유산 집행에 관한 공식 회의입니다. 먼저 법적 상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최영경은 자신의 변호사를 데려왔는데 그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미정 씨와 고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말했어요. 협의이혼 서류는 제출되었으나 최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따라서 법적으로 오미정 씨가 배우자입니다. 최영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저와 진우 씨는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산입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미정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완료된 법적 절차로 모든 문서에 고인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최영경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것은 분명 강압에 의한 것이었을 겁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리 없습니다. 오미정이 차분하게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진우 씨와의 대화를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죠.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상 속 김진우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말투는 또렷했어요.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내 재산을 오미정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녀와 나영에게 진 빚을 갚는 작은 방법입니다. 미정아, 미안해. 최영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영상의 진위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외에도 고인에 자필 서명이 된 공증 서류들이 모두 완벽합니다. 김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순 없습니다. 오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진우의 자녀임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우는 이미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김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기석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고인이 최영경 씨와 자녀들을 위해 남긴 예금과 강남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의 가치죠. 10억? 김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몇백억인데 고작 10억이라고요? 그거면 충분한 액수예요. 오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당신들을 위해 남긴 거니 감사히 받으세요. 최영경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시죠? 오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승산은 없을 거예요. 모든 증거가 저희 쪽에 있으니까요. 최영경과 그녀의 자녀들은 분노에 차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들이 정말 소송을 제기할까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시도는 하겠지만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오미정 씨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나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여인. 나영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녀의 차가운 결단력과 냉정함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미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면 함께. 그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어.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안도와 혼란이 뒤섞였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나영이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오미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난 20년을 기다렸는걸. 몇 달, 몇 년이라도 더 기다릴 수 있어. 나영은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여전히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책장 위에 골프 트로피,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그의 향수 냄새까지. 나영은 이제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오미정이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재로 들어와 나영 옆에 앉았어요. 이제 그들은 같은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는 아버지는 누구였던 걸까요? 오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진우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무언가를 갈망했죠.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삶을. 그래서 두 개의 가정을 만든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오미정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 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결국 모두를 아프게 했지. 나영은 책상 위에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죠. 이 모든 순간에 엄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영이 속삭였어요. 오미정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매일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 널 진우에게 맡기는 대신 법적으로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나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고 계셨어요?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만약의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네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문득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안도, 아니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슬픔? 최영경 씨와 이복 동생들은 어떻게 됐나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오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진우의 유언장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겠지. 이길 수 있을까요? 나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오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진우의 자필 서명, 공증 서류, 영상 녹화본까지.
그가 맑은 정신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그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미정이 나영의 손을 잡았어요. 나영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공정함을 되찾는 거지. 진우는 20년 동안 두 개의 가정을 유지하며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고 나는 딸 없이 살아야 했지.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복 동생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들도 그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인데. 오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에게 10억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야. 그들이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지. 나영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에서 잠시나마 자비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단순히 복수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진짜요? 나영이 물었어요. 오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최연경도 그 아이들도. 그들 역시 진우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계획한 것은 너의 권리를 지키는 거였어. 그리고 그 계획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영은 어머니의 단호함에 감탄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남자의 배신을 참아내며 딸을 멀리서 지켜보는 고통을 견디며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운 여인. 그녀는 정말 대단했어요. 내일 최종 유언 검증 심리가 있어. 오미정이 말했습니다. 최연경 측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야.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나영은 망설였습니다. 이복 가족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죠. 함께 갈게요. 나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오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나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을 꿈꿔왔어. 내 딸을 다시 안을 수 있기를. 그 순간 나영은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선 나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한 최종 검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최연경 측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영과 오미정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 오미정이 나영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일일까요?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로 끝날 거야. 오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카드를 내밀든 우리는 이길 거야.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최연경과 김도윤, 김다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김도윤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영과 오미정을 쏘아보았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미워하고 있네요.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빼앗은 거니까. 재판장이 입장하고 유언 검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석 변호사는 차분하게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최연경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고 김진우 씨의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법정안이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영은 어머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오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어떤 증거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최연경 측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서류 한 장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당시 고인은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오미정 측에 반박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기석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오미정이 그를 가볍게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오미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미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우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리는 유언장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병원 담당 의사와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미정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진우 씨의 정신 상태가 명료했음을 증명하는 2명의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또한 약물 투여 시간표를 보시면 유언장 작성 시점에는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다급히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최연경 씨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동료들의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말씀만으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유언장이 아닌 생전 증여라는 점입니다. 진우 씨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이전했고 이는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몇 분 동안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고 김진우 씨의 재산 이전 및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미정 씨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미정은 승리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고인의 재산은 이미 이전된 대로 오미정 씨에게 귀속되며 최연경 씨와 그 자녀들에게는 고인이 남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유언 검증을 마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최연경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김도윤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김다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영과 오미정이 법정을 나서려 할 때 김다인이 그들을 뒤따라왔습니다. 나영 씨, 김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복자매인데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요? 나영은 김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일 뿐이었죠. 다인 씨.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은 거죠. 오미정이 나영의 옆에 서서 김다인을 바라봤어요. 10억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영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김다인은 놀란 눈으로 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나영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승리하셨네요. 오미정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정의야. 20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나영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나영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일부 지분도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오미정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 나영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미정은 나영 옆에 앉았어요. 이제 그들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동안 오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오미정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는 항상 좋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셨고 늘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아버지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오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그 두 가지 모두일 거야. 진우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었겠지. 이중 생활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나영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오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어. 진우는 아마 두 개의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을 거야. 강물 위로 오리 한 쌍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최영경 씨와 이복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나영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전 김다인이 나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구나. 네, 그랬어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인 씨가 호주로 유학 가기 전에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에요. 오미정의 눈이 조금 놀란 듯 커졌습니다. 만나기로 했구나. 괜찮겠어? 나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니까. 오미정은 딸의 너그러움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넌 참 따뜻한 아이구나.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졌어. 엄마 덕분이죠. 나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20년 동안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최영경 씨는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오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진우가 이혼했다고 말했겠지만 그 모든 비밀 통화와 주말 외출.
그녀도 의심하지 않았을 리 없어.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했겠죠. 나영이 말했습니다. 오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지. 그게 진우의 능력이었어.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나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오미정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때로 구분하기 어려워. 20년 동안 나는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잊지 못했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풀지 못한 매듭 때문이었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의 복수는 성공했어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만족하세요? 오미정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 나영아. 너를 지키는 일이었지. 내가 살아온 세상이 거짓말로 뒤덮여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지키고 싶었고.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족한 딸이었네요. 10살 이후로 엄마를 찾지도 않고. 오미정이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엄마가 외국으로 떠났다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넌 그저 아이였을 뿐이야.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나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해요. 오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함께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석양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과 아픔을 지나 이제 그녀는 새로운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오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그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내게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같이 할까? 나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우리 집으로.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한강을 뒤로했습니다.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이 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영과 오미정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주복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진실은 이제 그들의 더 강한 유대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미정이 20년 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결말이었어요.